여러분 혹시 아직도 사주를 한낱 미신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는 어쩌면 사주학이 어떤 학문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엉터리 철학원이나 무속인들의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도 한의학을 미신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혹시 한의원에 가시면서 침쟁이한테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사주학 역시 조선시대에는 한의학과 마찬가지로 정식 시험을 보는, 정식 관리를 뽑는 학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매 과거 시험마다 관상감에서 관리를 2명씩 뽑아서 국가의 대소사를 관장하거나 국가의 날짜를 태일하는 일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주학이 한의학만큼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네, 똑같은 음양오행학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학문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이는 이 학문은 반드시 비밀스러워야 했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칫 왕제의 기운을 문제로 삼을 경우 이 학문이 왕권 다툼에 이용될 수도 있으며, 또한 이 학문은 왕비의 간택에도 관여를 해야 하기에 자칫 세력 다툼에 이용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예요. 하여 다른 어떠한 과거 시험보다 이 학문은 비밀스러워야만 했으며, 이 학문을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겨서 단지 관상감에서 관리를 2명씩만 뽑는다라는 그 기록만 있을 뿐 이들의 어떠한 활동사항도 극비였던 것이죠. 물론 이 학문이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필수 학문이었음은 퇴계 선생님의 성학십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극기가 이 음양오행론으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모든 왕들이 어디를 가나 가지고 다녔던, 지금은 청와대 집무실에 그려져 있는 1월 오봉도가 이 음양오행론으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모두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의 글, 한글 역시 이 음양오행론을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 민족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학문이었다는 이야기이죠. 네, 단지 여러분이 엉터리 점쟁이들만 찾아다니시다 보니 이 학문을 쉽게도 생각을 하시지만요, 이 학문에 얽힌 비사들을 여러분들 조금만 알고 나시고 나면 참 많은 놀라움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시대 관상감에 뽑힌 관리들의 주 업무였으며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들의 주 업무인 태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길은 출산태길, 결혼태길, 이사태길, 개업태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 태길이라는 것이 왜 필요했던 것이고 또 어떠한 이유로 하는 것일까요? 네, 제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출산태길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출산태길에 관해서 잘못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출산태길을 신생아에게 좋은 사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출산태길은 산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네, 예전 의학이 지금과 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이 출산을 하다가 많은 산모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으며 때론 큰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았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 출산이라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아주 큰 일입니다. 네, 하여 산모의 기운이 가장 좋은 때를 선택하여 날짜를 잡았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산태길을 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물론 과거에는 현재처럼 정해진 날짜에 아이를 낳는다는 보장은 없었죠. 하여 왕실이나 능력 있는 명문가에서는 최대한 좋은 날짜를 잡아서 능력 있는 의원에게 그 근방의 날짜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컨디션 좋은 날에는 웬만큼 찬바람 쐬더라도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죠. 하지만 컨디션이 조금 나쁜 날에는 조금만 찬바람을 쐬더라도 감기가 들고 몸살이 나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기운이 좋은 날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산모의 기운이 가장 좋은 때 출산을 해야 평생 산후통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을 수 있었기에 이렇게 출산태길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물론 이러하기에 저는 지금도 출산태길 하는 거 적극 권해드립니다. 네, 향후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은 너무도 좋은 행동이니까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결혼태길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이죠.
우리 이런 말도 합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하겠죠. 네, 하여 이 역시 두 사람의 기운이 가장 좋은 날을 찾아서 태기를 하였던 거예요. 물론 지금의 경우는 사주단자라는 것이 오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과거 사주단자가 오가던 시절에는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여 남자 측에서 남자의 사주를 여자 집에 보내 결혼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 여자 집에서는 남자의 사주와 여자의 사주를 결합하여 두 사람의 앞날이 순탄할지 행복할지 불행할지를 판단하게 되었던 거예요. 네, 이를 궁합 본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껏 남자 집에서도 궁합을 보셨죠? 맞습니다. 이렇게 궁합이라는 것은 여자 집에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두 사람의 궁합을 보고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켜도 잘 살겠다 싶으면 여자 집에서 남자 집으로 날짜를 몇 개 잡아서 보내주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집에 큰 행사가 없는 날을 결정하여 남자 집에서 날짜를 정해서 여자 집에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결혼택일의 순서입니다. 물론 두 사람의 궁합에서 두 사람의 앞날에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남자의 사주를 남자 집으로 돌려주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를 결혼 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연유로 이러한 절차로 결혼택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재는 거의 대부분 서로 얼굴도 잘 알고 있으며 성격도 잘 알고 있으며 예식장 잡기도 쉽지 않죠. 네, 하여 굳이 결혼택일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사택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사주와 우리 풍수와 그 어느 곳에도 이 이사택일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전부 일제시대 때 새로이 만들어낸 것들이고 우리의 학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네, 조선시대는 시족사회였고요. 그 어느 누구도 이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우는 직장의 이동이나 결혼이나 혹은 새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이야기고요.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네, 하여 이사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는 것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고 계시는 이사하는 날 밥솥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느니 요강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느니 하는 그런 말들 역시 일제시대 이후 민간에서 만들어낸 말이며 우리의 학문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사택일은 우리 학문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로 기타의 택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지금 날짜를 잡는 경우들이 꽤 있죠. 네, 개업을 할 때 요즘 날짜 잡는 분들 있으시며 또한 산소를 이장하실 때도 날짜를 잡는 분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분명 산소를 이장하실 때는 날짜를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기록도 있고요. 하지만 개업을 하시기 위해서 날짜를 잡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하여 여러분이 편하신 날 좋은 날 하시면 되는데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이 개업에 대한 축하를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떡이라도 많이 돌리면 좋겠죠. 네, 하지만 이 역시 우리의 전통은 아니니까 너무 무리하시지는 마시고요. 가벼운 인사 정도와 축하 정도로 끝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택일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에게 우리의 전통적인 학문과 그 학문적인 근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